23장 2절에서는 이제 구조체 변수를 함수의 인자로 전달을 하거나 또는 반환값으로 되돌려 받을 수도 있는 이거에 대해서 구조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함수의 인자로 전달이 되고 리턴문에 의해서 반환이 될 수 있대. 구조체로 만든 이 변수 값 형태는 함수의 인자로 전달될 수도 있고 리턴 값으로 반환될 수도 있다는 거야.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자, 우리는 구조체 X포즈, Y포즈에 있는 구조체를 만들었고, showPosition이란 함수는 구조체 변수를 전달받겠대. 그렇게 해서 출력을 했고, 다음 getCurrentPosition이라는 이 함수는 내부에서 scanf로 X포즈, Y포즈를 입력을 받아서 포인트형 변수 cen의 값을 통째로 리턴해 주겠대. 리턴. 여기서는 전달 인자로 받는 거, 여기서는 되돌려 주겠대. 구조체 변수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메인 함수에서 시작해 보면, 자, 메인 함수에서 getCurrentPosition에서 자, curPose라는 currentPose라는 구조체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 자, 그리고 getCurrentPosition이라는 함수를 호출했어. 그럼 getCurrentPosition이라는 함수에 들어갔더니 포인트형의 cen이라는 구조체 변수를 하나 만들고 scanf로 값을 입력을 받았어. 그래서 얼마? 2와 4를 입력을 받았어. 그리고 나서 return cen 했으니까 이 구조체 변수가 리턴이 된다는 거야. 아, 이렇게 여러 개의 값이 있는 이 덩어리가 구조체로 연결을 지었고 나면 이 값이 리턴 될 수 있대. 그러면 이 값이 이 자리에 딱 가니까 얘가 2와 4라는 값이 반환값으로 이렇게 구조체 변수 값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대입 연산으로 이게 바로 다음 절에서 나올 건데 같은 구조체끼리는 대입 연산이 가능해. 그러면 2가 여기에 들어가고 4가 여기에 대입이 되겠지.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showPosition이라는 함수에 currentPose를 넣어줬더니 currentPose를 넣어주면 2와 4라는 이 값이 전달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showPosition이라는 함수에서는 매개 변수로 포즈라는 매개 변수가 하나 생겼어. 근데 이 포즈의 매개 변수에는 초기 값으로 누가 들어온다? 여기에 있는 currentPose에 있던 값 2와 4가 전달이 된다는 거야. 2와 4가 전달이 되니까 여기에 2가 들어가고 여기에 4가 전달이 된다는 거지. 구조체는 이게 가능하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 저 앞에서 배열은 값의 복사가 안 된다라고 했거든. 여러 개의 값을 한꺼번에 인자로 전달하는 게 불가능했어. 근데 구조체로 만들어 놓으면 이런 식으로 전달해 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전달해서 여기서 2와 4를 출력을 해준 거. 이런 식으로 전달해서 값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구조체에서의 좀 특이한 내용이 될 거야. 배열하고는 좀 더 다르게. 자, 똑같은 지금 이제 내용인데 배열까지도 동작이 통째로 복사가 되는 걸 여기서 한번 보는 거야. 여기서 이번에도 structure person에서 이름, 전화번호, 나이의 구조체 변수를 만들었어. person이라고. 자, 그래서
person main 함수에서 메인 함수에서 man이라는 구조체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 메인 만들고 read person info라는 함수에 갔더니 여기도 man이라는 구조체 변수를 하나 만들고 scanf로 이름, 전화번호, 나이를 입력을 받았어. 여기에 뭐 이름, 010, 전화번호, 그 다음에 나이를 입력을 받았어. 그리고 man을 return 해주니까 return 이 값이 여기에 배열의 값이 있지만 이 값조차도 return이 된대. 그러면 이제 여기에 반환 값으로 홍길동 전화번호 010 하고 나이 100 이렇게 반환이 돼 나온다는 거지. 그럼 이게 하나씩 들어가니까 홍길동 010 100 이와 같이 입력이 될 수 있겠고, 앞에와 똑같은데 여기에 있는 배열값 이조차도 이런 식으로 통째로 다 값으로 리턴 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show person info에 전달해줘서 person man show person info에 또 여기에 man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man에 있는 각각의 값들을 전달해 주니까 여기에 그 값들이 대입이 돼서 이 man에 있는 값을 화면에 출력을 시켜줄 수 있다. 배열까지도 뭘 보는 거냐 하면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해도 가능하다. 배열이 들어있어도 그냥 배열 단독으로는 값의 복사가 일어나지 않지만 이렇게 구조체를 만들고 나면 이러한 값의 복사도 이루어진다더라 라는 걸 확인을 해 본 거예요. 배열까지도 통째로 복사.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배열을 통째로 복사를 하게 되면 복사할 데이터가 많아지잖아. 근데 뭐 한 번 정도 호출하는 건 괜찮지만 이게 반복문을 내서 이러한 행동들이 수만 번 발생을 한다면 이 복사하는데 오버헤드가 걸려서 실행의 속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이렇게 구조체 변수를 통째로 복사하고 하면 성능에 약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이제 구조체 기반의 call by reference 형태로 우리가 사용을 하면서 그런 성능을 더 빠르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좀 다른 게 포인트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메인 함수에서 포즈라는 구조체 변수를 만들고 7과 마이너스 5로 초기화해 줬어. 다음에 이제 오리지널 심 트랜스라는 변수를 만들었는데 함수를 하나 만들었는데 얘 뭐 한 거냐면 포인트형을 가리키는 포인트 변수 PTR을 하나 만들어. PTR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얘 포인트니까 이 변수의 주소값을 전달해 준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얘가 이 변수를 가리키게 되겠지. 그러니까 구조체를 값을 전달한 게 아니라 그 구조체의 주소값을 전달해 준 거야. call by reference 형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original simtrans라는 이 함수 안에서 이 변수에 있는 값을 변화를 시켜버렸지. 그래서 마이너스를 곱해버렸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7이 되고 얘는 플러스 5가 됐겠지. 값의 복사는 일어나지 않고 그냥 오리지널 값을 변경을 시켜버린 거야. 그리고서 show position이라는 함수를 호출했더니 show position에는 값이 들어가서 얼마 출력을 시켜본 거야. 여기도 뭐 포인트로 전달해줘도 안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일단은 그냥 출력은 심플하게 만들어 본 거지. 자, 또 오리지널 심 트랜스 한 번 더
그 주소 값을 넣어줬더니 다시 이런 모양이 다시 한번 만들어져서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로 다시 변경을 해서 또 출력을 해주겠고, 이런 식으로 해서 포인트를 구조체를 A 포인트를 전달해 주소 값을 전달해서 실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 봤다는 거예요. 구조체 기반의 call by reference. 그러면 이제 사실 구조체가 이렇게 한 개, 두 개 이렇게 보통 있지는 않거든. 나중에 실제 뭐 큰 프로젝트 해보면 이런 구조체 안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게임 서버를 생각해 보면 게임 유저가 로그인을 하면 그 유저는 어떤 정보들, 그냥 단순히 이름 이것만 있겠어? 그 사람의 아이디도 있겠지만 그 사람의 뭐 현재 게임 머니가 얼마가 있는지, 돈의 정보, 그 다음에 현재 뭐 레벨이 얼마며 가진 무기 아이템이 얼마나 어떤 게 있고, 그런 것들을 그 게임 아이디에 다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유저 정보에. 그럼 그 유저를 구조체로 우리가 이렇게 선언을 해서 쓴다면 이제 엄청나게 많은, 여기에 수십 개의 데이터들이 구조체 안에 들어있을 수 있어. 그런 값들이 매번 이렇게 값의 전달로 이루어진다면 카피 페이스트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 오버헤드가 생겨.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포인트를 이용하면 그런 성능이 훨씬 개선될 수 있다는 거지. 구조체 기반의 call by reference 얘기. 다음은 이제 구조체 변수를 대상으로 가능한 연산자, 우리 뭐 대입 연산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누기의 나머지 뭐 비트 연산자, 이런 것들 쭉 있는데 가능한 것들을 한번 여기서 살펴보는데, 첫 번째 누구? 대입 연산. 얘가 가능하대. 누구? 구조체 변수 간에, 동일한 구조체 변수 간에는 대입 연산의 결과로, 대입 연산으로 멤버 대 멤버 간의 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야. 그 말은, 자, 여기 보면 포인트의 포즈1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 포즈1, 얘는 1과 2로 초기화가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포즈2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는데 얘는 아직 초기화를 안 해줬어. 자, 그리고 나서 포즈2는 포즈2에 포즈1 저장해 했더니 동일한 자료형이 구조체 변수거든. 그러니까 X포즈의 값은 여기 X포즈에, Y포즈의 값은 Y포즈에 딱 맞게 딱딱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야. 누구? 대입 연산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과 2의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똑같은 값을 갖고 있는 걸 알 수 있어. 서로 다른 구조체끼리는 하면 엉뚱하게 안 돼. 동일한 구조체 변수들끼리는 대입 연산이 가능하대. 근데 구조체 변수를 대상으로 가능한 연산 2 부분에서는 이번에는 이제 그냥 더하기, 빼기, 곱하기 이런 것들은 안 된대. 그냥 구조체 변수끼리 바로 계산하는 건 불가능하고, 이럴 때는 이제 그런 연산을 할 수 있게끔 함수를 만들어서 계산을 하고 결과값을 되돌려 받게끔 그렇게 만들어 줘야 돼. 자, 보면 우리가 구조체를 만들어 놓고 포즈1, 포즈2 두 개의 구조체 변수를 만들었어. 자, 그리고 어떤 게 안 된다는 거냐면 리졸트가 있으니까 리졸트는 포즈1 더하기 포즈2 이렇게 쓰는 게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쓰면 흔히 우리 생각에 얘가 5, 6이고 2, 9니까 얘에 더해져서 리졸트에 7, 얘는 15 이렇게 들어오겠네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안 된다는 거야. 구조체는 이렇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다이렉트로 못한대. 그러면 이제 이걸 가능하게 어떻게? 이거와 이거를 전달을 해주는 이런 함수를, 그러면 얘 값과 얘 값을 전달해줘서 포즈 1, 2에 전달해주면, 그러면 포즈 1의 x값과 포즈 2의 x값을
합치고 또 y 값만 합쳐서 새로운 포즈 변수를 하나 해서 그걸 리턴을 해주는, 이렇게 하면 7,15라는 값이 반환돼 나오겠지. 그걸 저장을 해서 출력을 해주겠고,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야. 다이렉트로는 안 되고, 빼기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 그래서 구조체 대상으로 이런 이제 더하기 빼기 이런 사칙 연산을 할 때는 꼭 별도의 함수로 만들어서 그 인자를 전달받아서 계산해서 결과값을 되돌려주는 형태로 만들어줘야 돼. 이 C에서의 구조체는 여기까지. 이제 이게 나중에 객체지향 프로그램 C++로 가면 이제 그냥 더하기를 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낼 수 있어. 그게 이제 연산자 오버로딩이라는 이 문법에 기반해서 우리가 코드를 구현을 해주면, 그러면 더하기 해주면 그에 맞는 이런 연산을, 이런 계산을 하게끔 미리 이 더하기 기호에 약속을 해 놓는 거야. 더하기 기호가 구조체에 들어해서 구조체나 클래스로 진행이 되면 이렇게 계산 처리를 하게끔 코드를 구성해 주면 우리가 실제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을 버릴 수도 있다는 거야. 그 이제 C++ 넘어가서의 얘기고, C에서는 일단 여기까지, 그것까지는 안 된다는 거.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구조체 이제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배웠어. 그럼 이제 구조체는 가만 보니 조금 편할 것 같긴 한데 아직은 우리가 그걸 크게 느낄 수가 없어. 왜냐하면 데이터들을 많이 가지고서 프로그램을 직접 짜봐야 그거의 효용성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동안 우리는 예제만 가지고 처리해보면 그렇게 느끼기가 쉽지 않아. 자, 근데 구조체를 정의하면 도움받는 이유가 관련 있는, 연관 있는 데이터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자료형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돼. 자, 그러면 연관 있는 데이터를 묶어 놓으면 데이터의 표현 및 관리가 쉬워진다는 거야. 그래서 표현 관리가 용이해지면 우리가 소스 코드를 작성할 때도 그만큼 심플하면서 사용하기 편하게끔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야. 여기 예제에서 보면 구조체를 해서 학생 정보를 저장하는 구조체를 만들었어. 자, 그리고 메인 함수에서는 7명을 저장할 수 있게끔 구조체 배열을 만들고, 그리고 각각 배열에 한 명씩 7명의 정보를 입력받아서 또 출력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보를 한 덩어리로 묶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쉽게 처리할 수가 있는데, 이걸 이제 구조체를 사용을 안 하게끔 바꾼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냐면 이름을 저장할 수 있는 2차원 배열을 만들어야겠지. 캐릭터, 네임, 인데 20자를 저장할 수 있는 2차원 배열. 스튜던트 넘버, 이 나머지들도 거의 다 그렇겠지. 그러면 2차원 배열들을 개별적으로 쭉 만들어 놓고, 그리고서는 이제 여기 이 부분이 1차원 배열 아니라 2차원 배열 여기에다가 각각 또 입력을 받고 계산을 해내게끔. 그래서 여기 이거는 또 좀 심플해, 그렇게 많이 크진 않은데, 이걸 이제 저장을 해 놓고 거기에 학생을 삭제한다든지 추가를 한다든지 이런 이제 복잡한 행동들을 더 추가를 하게 되면 그냥 2차원 배열로 만들면 코드 신경 써야 될 게 점점 많아져. 근데 구조체로 해놓으면 이게 우리가 대입 연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삭제하거나 이동하기가 상당히 더 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구조체를 좀 더 많이 써보면 그때 느낄 수 있을 거야. 자, 그리고 중첩된 구조체의 정의와 변수에서는 그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구조체를 하나 만들고 포인트로 지정해 줬는데, 이걸 또 다른 구조체를 지정하는 변수 안으로 지정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크게 활용은 뭐 무궁무진하니까 구조체라는 것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중에 알고리즘 공부 들어가다 보면 이제 데이터를 무조건 오는 대로 그냥 쭉 받아놓고 프로그램을 짜려면은 상당히 어려워져. 이렇게 그냥 무조건 받아놓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안에서 반복과 뭔가를 이용해서 조작을 하려면 상당히 어려워지는데, 우리가 이제 자료 구조를 공부하고 자료 구조에서 이제 구조체를 이용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아주 이쁘게 잘 정리를 미리 딱 해놓으면, 그러면 프로그램을 짤 때 훨씬 더 쉽게 내가 원하는 알고리즘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게 돼. 이런 건 나중에 할 때 또 구조체와 자료 구조를 이용해서 이 데이터들을 잘 쓰기 편하게 저장을 해 놓는 그런 모양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구조체 얘기를 마무리를 지어 볼게요.